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2016학년도 수능 부력학력 지시문입니다. 제시문부터 볼게요. 첫 번째 달라.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할 때에는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학력이 작용한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뭐가 나왔네요. 예,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 좀 어렵죠, 말이.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어떤 물체의 부피만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가 부력입니다. 네.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다.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 그 부피만큼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므로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 부력이 물체의 낙하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는 반대로 작용한다.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 수로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 속도가 커지면 항력이 커진다. 좋습니다. 네,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항력은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합이다. 마찰 항력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물체의 표면적이 클 수로 커진다. 네, 점성이 크거나 표면적이 크면 마찰 항력이 커집니다.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 수로 압력 항력이 커집니다. 좋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단락 한번 볼까요?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는데 이때 물체에는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한다. 네, 좋습니다. 문제 풀러 갈게요. 예. 자, 1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면수록을 찾았고요. 면수록을 찾고 선택지를 풀어보는데 선택지에 있는 말이 여기 있는 말을 뭔가 꼬아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겠죠? 1번에 4번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4번 선택지.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 묻고 있어요. 동전의 부력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동전의 부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동전의 부피 곱하기 그 유체의 무게입니다. 유체 속에서 동전이 낙하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빨라지게 되죠.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항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항력에 상관없이 부력이 일정한지를 봐야 돼요. 자, 보세요. 항력이 점점 커지든지 말든지 간에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동전의 부피 변화 있나요? 속도가 빨라지면 동전의 부피가 변하나요? 변화 없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그 유체의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동전의 부력도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항력이 빨라지든지 말든지, 항력이 커지든지 말든지 간에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1번에 4번 맞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틀렸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5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균일한 밀도 액체 속에서 완전히 잠겨있는 쇠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은 쇠막대의 부력입니다. 쇠막대의 부피 그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5번 선택지는 뭘 묻고 있느냐? 균일한 밀도 액체 속에서 완전히 잠겨있는 쇠막대에 작용하는 무력과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 쇠막대의 부피 변하나요? 쇠막대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변화 없습니다. 유체의 무게 당연히 변화 없죠. 그러니까 쇠막대에 작용하는 부력도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5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누워 있을 때가 더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4번이나 5번이나 선택지의 패턴이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찍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쇠막대가 누워 있는 게 좀 더 천천히 가라앉을 것처럼 보였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감각이 생겼나 봐요. 그 감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문제입니다. 틀렸습니다. 4번이 맞는 선지입니다. 자, 그 밑에 두 번째 문제 불러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벌써 여기서 심상치 않아야 됩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답니다. 크기와 모양이 통제됐어요. 지우시면 됩니다. 밀도가 서로 다른 구모양의 물체 A와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는데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크다. 한번 그려볼까요? A와 B를 비교하는 건데요. A, B예요. 부피 같죠? 유체의 무게 같죠? 부력, 즉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려는 힘은 같습니다. 있나요? 중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질량 어느 게 더 무겁나요? B의 밀도가 A보다 더 크죠? 무게가 더 무겁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중력이 더 큽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올라가려는 힘은 같은데 내려가려는 힘은 B가 더 강해요. 만약 이 두 물체가 올라가 버린다면 어느 게 더 빨리 올라가겠어요? A가 더 빨리 올라가겠죠. 만약에 A와 B 두 물체가 밑으로 내려간다면, 낙하를 한다면 어느 게 더 빨리 내려갈까요? B가 더 빨리 내려가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물체와 A와 B를 놓아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올라갔습니다. 둘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려는 힘은 똑같은데 내려가려는 힘은 B가 더 큽니다. 따라서 밑에서 붙잡는 힘이 B가 더 크다는 말이죠. A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속도가 더 빠릅니다.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하였어요. 단 두 물체는 공기나 다른 기체 중에서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제작되었고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 흐름과 같은 외적 요인들은 모두 관로하는 거 다 지우세요. 다 뭐냐면
다 통제했어 얘들아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1번 선지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선지.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아, 예. A 항력하고 B 항력을 비교하랍니다. 둘이 고정되어 있을 때요. 예, 이거 찾으러 가야 돼요. 1번 선택지가 맞든 틀리든 제시문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시문에 가서, 예, 제시문에 이겁니다, 이거. 속도가 빠를수록 항력이 크죠? 맞나요? 네. A랑 B랑 속도 어때요? 속도가 더 빠른 놈이 항력이 더 클 겁니다. 둘 다 고정되어 있을 때는 속도가 같죠. 항력도 같습니다. 됐습니까? 예, 따라서 둘 다 항력이 0이기 때문에 예, A가 더 작다. 라고 하는 1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2번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또 항력을 묻고 있습니다. A와 B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종단 속력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올라가려는 속력은 어느 게 더 빨라요? 만약 놓아주었을 때는 A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종단 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A의 종단 속도가 B의 종단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항력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이거 더 크죠. 2번. B보다 A가 더 작답니다. 틀렸습니다. 3번. A에 작용하고 있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랑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뭐와 뭐의 크기 차이요? 부력의 크기 차이입니다. 3번. A가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랑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맞나요? 예. 자, A가 고정되어 있을 때부터 먼저 할까요?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A의 부력. A가 상승하고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고 있을 때 A의 부력. 부력은 어디 있죠? 예, 저기 있습니다. 부력. A가 속도가 빨라지면 부피가 변하나요? 네, 부피 변하지 않습니다. 유체의 무게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부력 같습니다. 됐나요? 중력 볼까요? 중력. A의 질량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중력 가속도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중력도 같습니다. A가 상승을 하든 고정되어 있든 부력과 중력의 차이는 합은 예 똑같습니다. 감각적으로는 좀 달라 보일 수 있는데요. 예, 여기서 근거야죠. 여기서. 4번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속도가 증가했죠? 속도가 증가했죠? 속도가 증가했죠? 항력이 커집니다.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아, 놀랍게도 평가는 핵심을 타격하기 때문에 그 핵심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선택지 두세 개가 날아가는 게 예사입니다. 아까 슈퍼문 때도 이미 보여드렸죠. 회전관성 때도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선택지 두세 개가 똑같은 게 워낙에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번 문제 오답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예, 이거 한 줄로 다 풀립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예, 정답은 5번인데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 5번은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A하고 B를 지금까지 비교하고 있었다면 5번은 B하고 B를 비교합니다. B하고 B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피가 같죠? 부피가 같아요. 유체의 무게가 달라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B가 공기에 있을 때랑 공기보다 무거운 유체에 있을 때 이 두 대를 비교하거든요. 중력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같고요. 중력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부력이 달라요. 부력. B하고 B. 네. 그 부피는 같은데 공기보다 유체의 무게가 더 무거운, 여기 있는 유체의 무게가 더 무거운, 올라가려는 힘은 이게 더 큽니다. 내려가려는 힘은 똑같은데 올라가려는 힘은 이게 더 크죠. 따라서 얘가 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얘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항력이 더 큽니다. 5번 선택지.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에서 B가 상승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보다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 항력보다 더 크겠군. 속도가 더 빠르겠군. 속도가 더 빠르려면 부력이 더 커야 되겠군. 부력이 더 크려면 유체의 무게가 더 무거워야 되겠군. 다 똑같은 말이죠. 예, 좋습니다. 예, 다음 거. 다음 페이지 지나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요, 예, 문제를 풀기보다 문장을 좀 더 미세하게 읽기 위해서 놔둔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통제성 때문에 화살표가 이꼴로 바뀐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걸 논리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동치명제라고 부르는데요. 그거의 해석에 관한 겁니다. 특히 우리 프린트 10페이지에 있는 에버런치 광 다이오드 문제는 예, 뭐 소송까지 간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에버런치 광 다이오드는 크게 흡수층 에버런치 영역 전구로 구성되며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될 수 있다. 광자가 입사되면 제시문에 뭐라고 나왔느냐? 광자가 입사되면 네,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될 수 있다. 다 적어요? 생성될 수 있다. 전자와 광자가 입사되면이죠.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될 수 있다. 이 화살표 뭘로 바꾸라고 했어요, 제가? 이꼴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매우 쉬워져요. 예, 1번에 2번 선택지입니다. 1번에 2번 선택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에버런치 광 다이오드 흡수층에 전자와 양공쌍이 발생하려면 전자와 양공쌍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 와, 과연 이게 같은 말인가? 됐나요? 2번 선택지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자와 양공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 광자가 입사 안 되면 광자가 입사되지 않으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걸 대우치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대우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전자와 양공쌍 생성이 되면 광자가 입사되었다는 겁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나요? 잘 안 보이시죠? 같은지. 이걸로 바꾸면 어때요? 같은 게 보이시나요? 1번에 2번 맞는 선택지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선택지예요. 그리고 이 방식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수능 기출문제 과학 제시문을 다 이 방식대로 풀 수 있고 풀어왔습니다. 여기에서만 특별히 예외를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 말을 음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될 수 있다와 되어야 한다는 다르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음미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비문학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드라이하게 논리적으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선택지 하나를 2번 선택지 하나를 어떻게 꼼꼼하고 미시적으로 읽을 건가 때문에 실어둔 제시문입니다. 워낙에 논란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나갈까요?
네. 네, 경제제시문도 두 개 제가 실어놨는데요. 경제신문도 실어놨는데, 예, 과학과 경제는 같습니다. 과학과 경제에서는 둘 다 뭐가 같냐면 이게 같다는 말입니다. 면자가 나오면 화살표가 이걸로 바뀝니다. 경제신문은, 예, 뭐, 이게 보험료율 제시문이 경제제시문인가 아닌가 좀 애매한데요. 예, 그리고 오버슈팅 제시문하고 보험료율 제시문 실어놨으니까요.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금방 찾으니까 찾고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예, 2019학년도 수능 문제. 네, 볼까요? 네. A를 읽고 문제를 푸는 건데요. 네. 이것도 선택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선택지 먼저 보겠습니다. 왜 선택지 먼저 보죠? 또 뻔합니다. P이면 Q이다. A가 뭐뭐 하면 B가 뭐뭐 한다라고 선택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를 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어시험인 겁니다. 물리시험이 아니라. 1번,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국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또 나왔어요. 아, 이쯤 되면 정말 그 선지의 앞부분은 그냥 지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학 제시문 풀 때는요. 같은 두께일 때 통제됐어요. 지우세요. 하나의 국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력은 그 국껍질의 반지름이 클 수로 국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어떻게 되냐? 네, 만유력이 크겠군. 예, 2번 선택지 할까요?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력은 M이 지구 전체를 당긴답니다.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긴답니다. M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뭔가 보이시나요? 또 둘 중에 뭐 하나 꼬아놨겠죠. 100% 아닙니까? 그 신문에 뭐 있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3번. 질량 M인 지구와 질량 스몰 m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율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예, 지구, 달하고요. 라지 M, 스몰 m이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번째.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예, 뭐 하나의 부피 요소가 있답니다. 하나의 부피 요소,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가 있는데요. 얘랑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것은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의 모든 부피 요소의 합. 이게 같은지 묻고 있어요. 5번, 다섯 번째 선택지. 반지름이 라지야, 질량이 라지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의 높이 h의 중심이 있는 질량이 스몰 m인 구슬 사이의 만율력은 R 플러스 H 지금 통제됐어요, 지금. 됐나요? R 플러스 H 지우면 돼요. R 플러스 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율력과 크기가 같겠군. 네. 지금 거리 통제했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예. 라지 M, 스몰 m이랑 지구 구슬이 같겠군. 제시문에 뭐가 있는지 보러 갈까요? 제시문 A 읽겠습니다.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런 만율력 가설로부터 케플러 행성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는데 이때 가정된 만율력은 두 질점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됐나요? 만율력은 질량의 곱에 비례한답니다. 이거를 이렇게 써도 좋고요. 아니면 화살표는 이꼴로 해도 좋고요. 됐나요? 올라가면 올라간다 싫으면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해도 좋고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만율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기 싫으면 이걸로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기 싫으면 이거 내려간다로 바꾸고 이거 올라간다고 바꿔도 좋아요. 또 이렇게 하기 싫으면 순서를 또 바꿔놔도 돼요. 그게 통제성 때문에 나오는 동치명제의 매력입니다. 그게. 풀러갑시다. 자, 1번 선택지가 맞든 틀리든 저기 있는 것 때문에 맞거나 틀리게 됩니다. 굿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만율력이 크겠구만. 예. 굿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네, 커집니다. 질량이 커지니까 만율력은 커지겠죠. 네, 맞습니다. 2번 스몰 m 지구랑 스몰 m 태양 전체 질량이 어때요? 같아요? 질량이 같으면 만율력이 같겠죠. mm 같고 지구하고 태양의 질량이 같다는 말이네. 2번. 예, 이건 좀 제 신문에 근데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한 몇천 배 더 크다라는 것을 더 무겁다는 게 안 나오긴 했는데요. 네, 태양이 지구보다 큰 거는 더 무거운 거는 질량이 같지 않은 거는 최소한 상식이 아닐까요? 예, 틀렸습니다. 2번. 3번 지구 달 질량하고 large m, small m 묻고 있습니다. 지구 질량이 얼마죠? m, 달 m 같아요. 하나의 부피요소 지구의 모든 부피 요소에 뭐야 이게? 이거 지구지 뭐. 같아요. 만율력도 같습니다. large m, small m 지구와 구슬. 지구 질량이 얼마죠? large m. 구슬은요? small m. large m, small m. 뭡니까 이게? 질량 같으면 만율력 같고 질량이 더 크면 만율력 더 크고 이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문장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 있는 5개의 선택지를 모두 다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말만 어렵게 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서 얘들아 말만 어려운 거 다 잘 찾아라 라고 할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과학 제시문은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의심하면서 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선택지를 먼저 보든 제시문을 먼저 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시문을 먼저 보고 이런 걸 찾아낼 때도 아이쿠 과학이네. 과학이니까 과학 제시문 선택지에는 또 요것도 말 좀 꼬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 내려간다로 올라간다로 바꿔놓는 그런 식의 오답이 나오겠네. 라고 의심하면서 선택지로 가야 되고요. 선택지를 먼저 보더라도 이거 전부 다 제시문 안에 있는데 말만 꼬아내는 거야. 그래서 글자 똑같은 거 찾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의미가 똑같은 걸 찾아야 돼. 평가는 일부러 싹 꼬아놨어. 라는 의심 속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간혹 이렇게 수업을 하면 선생님, 쌤 수업 알겠는데요. 그래서 시험 내서 못 찾으면 어떡해요? 연습해야죠. 연습해야 할 거리가 넘쳐납니다.
지금까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능 기출만 한 50세트 됩니다. 즉 과학 제시문이 약 50개쯤 있다는 말입니다. 과학 제시문마다 문제가 두세 개씩 달려 있는데요. 선택지 다 합치면 이렇게 P면 Q이다. A가 커지면 B가 커진다. A가 뭐 어떻게 되면 B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명제로 치환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선택지들이 수백 개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제발 과학 제시문만큼은 문제 풀고 채점하고 땡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시문에 면 수록을 찾아서 이렇게 바꿔보시고 선택지도 똑같이 이렇게 바꿔보시고 비교해 보면서 이 말을 이렇게 꼬아놨구나를 깨닫게 되면은 과학 제시문이 이제 만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먼 길 돌아와야 돼요. 국어 수업 시간에 물리, 화학, 지구학, 생물 공부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요번 3월 모의고사에도 과학 제시문이 나오면 이걸 써먹으시고요. 6월 모의고사에도 과학 제시문이나 경제 제시문이 나오면 반드시 이걸 써서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내용 이해와 무관하게 말입니다. 선생님, 3월 모의고사 풀어봤는데요. 만약에 풀어봤는데요. 이런 거 안 나오던데요.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평가원에서는 단 한 회도, 단 한 제시문도 이런 게 없는 그런 회차가 없어요. 이건 제가 보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고했고요. 오늘 과학제시문 풀이법 수업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